네, 이어서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현재 글로벌 메타버스 이슈 그 한가운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티인데요. 유니티 코리아의 김범주 본부장님을 모시고 메타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컨퍼런스에 사전 녹화 방식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XR 산업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많은 희망 섞인 전망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그 담론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상 자체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어떤 개념이 산업계에 접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현상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을 좀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이 메타버스 현상이라는 것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을 둘러싼 접근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기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를 생활화해서 좀 더 우리가 오랫동안 이 개념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즘 산업계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기업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블록스 CEO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맥락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픽은 그 다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니티라든지 다른 게임 엔진 회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창작자 생태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서나 AI 업계에서도 각자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있나 방향을 다르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출발점부터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ASF라는 연구단체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전에 스노우 크래쉬라는 SF 소설에서 써왔었던 그 가상세계라는 개념의 메타버스를 직접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시켜보자라고 진지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을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출발이 뭔가 하면은 3D 웹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죠.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3D로 만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떤 이익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처음 메타버스의 산업화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비디오 게임과 웹 2.0이 만났을 때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을 우리가 3D 그리고 시각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가장 첫 발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글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다양한 추상적인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터넷을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흔히들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이죠. 이런 형식들은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당시에는 인터넷을 처음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 당시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래픽 처리 능력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닮은 인터넷 구조를 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게임 같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3D 공간을 다루는데 조금 능숙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니티 같은 3D 엔진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GPU 그래픽카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쇼핑몰을 좀 더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하고 비슷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채팅창 같은 경우에도 채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프렌드처럼 이렇게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아바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좀 보시면은요,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 아마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전에 그런데 이런 비슷한 그 형식이었던 이 제페토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음성 채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기본 채팅 방식 자체가 텍스트 챗이잖아요.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 가지고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텍스트 기반이 기본 세팅이 아니고 목소리 기반, 보이스 기반 채팅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이런 그 다양한 이런 그 아바타라든지 공간만 설계해놨다 그래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즐길 수는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영회라든지 상담회라든지 댄스 파티라든지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모여서 소통하는 그 행위 자체가 컨텐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웹 공간, 인터넷 공간이 3D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그 현상의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채팅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들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업체에서, 여러 기업에서 지금 가상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메타버스 개념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설계하고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LG U+하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LG U+ 가상 오피스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원격 업무가 이제는 거의 생활화가 돼가고 있죠.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이었던 화상 채팅 방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스케줄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회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오피스에서 만나서 일을 할 때처럼 회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 중요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그 회의에서 뭘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같은 이런 스몰 토크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의견을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그런 그 화상 채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뒷부분들이 연결이 계속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갖다가 이제 계속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격 근무 기간 동안에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소속감을 느끼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좀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식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일을 갖다가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선배나 아니면은 동료 직원들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이 안에서 업무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되게 좋습니다. 음성 채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받아쓰기를 시킬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쓰고 계시던 오피스 솔루션하고 합쳐진다 그러면은 업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업무 생산성을 올리는 데도 메타버스 개념, 조금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을 표현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서 이런 그 실감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 시청각 교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각 교재라고 하면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개념을 학습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그 3D 공간으로 어떤 학습의 공간을 그 테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어떤 그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이제 최만이라는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한테 컴퓨터 안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안을 갖다가 탐험하면서 그 구조를 갖다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수업 장면을 찍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것도 구경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죠. 마치 자기가 앤트맨이나 이런 아주 작은 캐릭터가 된 것처럼 변해가지고 이 안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학습에 대한 개념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또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한 학습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라는 개념, 그리고 조금 더 3D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시도들이 지난 한 1, 2년 사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만약에 우리가 기간으로 나눠서 보자면은 사실은 인식기에서 시도 단계로 저는 넘어가고 있는 정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식기에서는 기존의 뭐 XR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실시간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른 분야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었던 기술들과 그런 기획 방법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묶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융합, 합종 연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융합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기회들,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K-팝 기획하는 기획사에서도 게임 회사에서 기획자분들과 개발자분들을 모셔가지고 게임의 시스템하고 K-팝을 합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위지위기라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굴지의 VFX 회사죠. 그 영화 특수효과 만드는 회사도 우리 그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분을 통해 가지고 한 몸이 되면서 그 게임 기술하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기술들 그리고 영상 기술들을 합쳐서 새로운 형식의 또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다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시도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실패하고 어떤 것들은 성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지금 되게 생소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거부감까지 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결국은 이게 생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용어 자체도 되게 일반화되고 그렇게 많이 용어 자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시대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갖다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3D 웹을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XR 디바이스에서부터요.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시각화 기술들,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술들까지 각자가 업계에서 보는 이 가상 공간의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 3D 웹을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나 기존에 우리가 해왔었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활동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상 경제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우리가 전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그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각각의 메타버스들이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쪽에 쓰던 아바타를 다른 서비스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산 아이템을 또 다른 서비스로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호 운용성이 보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각 메타버스 서비스들끼리 어떤 그 통일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상 경제가 이 안에서 들게 되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그걸 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기술 회사에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크게 보면은 그렇게 가상 경제의 영역과 실시간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의 컴퓨팅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들로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왜 이렇게 기술들로 한번 나눠보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자체 내에서 VR로 구현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그 메타라는 그 회사 안에서도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플랫폼부터 먼저 만들지 말고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메타버스 솔루션들이 중첩이 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의 개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시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가장 그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시각적인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생산성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실시간 시각화 이런 시도들은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전하고 있었던 산업계가 사실은 또 게임 영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다가 세계관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보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바타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까지 넣게 돼 가지고 크리에이터 창작자 생태계까지 한번 계속 발전시켜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단지 하나의 용도만을 위해서 만든 가상 세계나 어떤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요. 그 세계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식으로 점점점 현실하고 닮아가는 레이어들이 지금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듯이 쌓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루션부터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영역이 될 거고 플랫폼부터 먼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그 방향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걸 갖다가 아주 리얼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실시간 시각화하고 그리고 공간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XR 디바이스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방금까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으니까 어떤 그 메타버스, 그 실시간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유니티 포르마라고요. 포르마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포르마는 일종의 디지털 온라인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살 때 종이로 된 카탈로그를 봤을 때는 이 형태에다가 다른 텍스처를 다른 컬러를 넣었을 때 견적은 얼마나 바뀌고 그리고 봤을 때는 그 실제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의 옵션을 다양하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품, 뭐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카탈로그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실시간 시각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는 개발자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아예 패키지로 딱 나와버렸으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냥 모델을 싹 넣어가지고 자기만의 인터랙티브한 그런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들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실시간 시각화 스튜디오는요, 이제 혼다에서 자기네들 그 회사 안에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도록 유니티 에디터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를 딱 켜보면은 메뉴도 많고 그리고 기능도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거 왼쪽에 보시면은 버튼 같은 것들이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딱 필요한 것들 기능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에디터를 통해서 내 업무에만 이걸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더 깊은 그런 지식들까지 난 알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저희 유니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계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MR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VR 디바이스를 통해서 교육 자체를 책이나 이런 텍스트,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기계를 만져야 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VR이나 MR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항공 정비 교육용 XR 컨텐츠 같은 것들도 여전히 점점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산업계에서만 쓰이는 실시간 시각화 기술이 있겠지만은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스포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우리가 관람을 할 때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시간 시각화 기술 중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니티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볼륨메트릭 캡처 스튜디오에서 운동 경기를 갖다가 360도로 다 캡처를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UF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카메라맨이 찍은 화면만 볼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방송이 돼버리면은요, 방금 잠깐 에디터 화면이 나온 걸 보셨다시피 그냥 시청자가 직접 나는 이 경기에서 주먹을 맞았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들의 표정에만 한번 집중을 해볼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좀 제3자 입장에서 테크니컬한 분석에 좀 추정하는 그런 편집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각각의 해석하는 시각을 가지고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 같은 것들이 향후에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시각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XR 기술들, 그러니까 뭐 VR, 그리고 AR, 그리고 MR 기술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걸 X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메타버스 기술에 있어가지고 저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 사람이 일하는 방식하고 별개로요, 기계가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들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제가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동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배워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자연스럽지도 않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렴한 그런 VR 헤드셋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 자체는 결국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컴퓨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워치 형식의 이런 헬드 디바이스 같은 손을 갖다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죠. 이런 부분들도 이전부터 많이 좀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촉각 디바이스 같은 것들까지 나와가지고 VR 공간에서 물체를 잡았을 때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테 주고 있는 가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타이핑 쳐가지고 엔터를 쳐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기계 중심의 그런 인터페이스에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더 직관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즉흥성이라는 것이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되게 인기 있는 유튜버죠. 우아꽃이라는 분이 VR 챗 안에서 VR 기기를 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찍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제가 캡처를 해본 건데요. 이전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영상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가지고 키프레임을 잡아서, 그리고 이 팔 위치를 어떻게 잡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기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채널에 들어가서 VR 챗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그냥 이분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해가지고 평소에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연기하듯이 팔 제스처들, 그리고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합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면은 편집이 되는 어떤 영상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기계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되었던 것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훈련까지 할 필요 없이 지금은 디바이스가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XR 디바이스들로 인해 가지고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덕분에 현실 경험하고 가상 경험들이 예전엔 나눠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사람은 실제 권투 선수인데요. 이 권투 선수분이 지금 가상 VR 안에서 VR 권투 게임을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그 권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도 권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 가상의 화실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어떤 버튼은 어떤 역할이다 이런 거를 다 외워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전에 유화라든지 아크릴 칼라를 써서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가상 공간 안에서 하던 방식대로 나이프 쓰고요, 붓 쓰고요, 그렇게 했는데 물감을 으깨가지고 썩는 그런 과정들까지 다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더 직관적으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잠깐 보고 지나가면은, 요거는 이제 조각 같은 작업을 할 때도 우리가 뭐 폴리곤을 만들 때 버텍스를 찍어가지고 만들고 넙스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릴 때 우리가 찰흙 장난감 가지고 조금씩 구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조금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모델링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결국은 이 우리 XR 디바이스라는 게 우리 주변 360도를 다 감싸고 있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이 음성 인터페이스하고 이 모션 컨트롤러가 주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저는 그 가능성들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게 나와는 먼 미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기업들이 그냥 그런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인터넷이 문자와 평면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입체적인 세계로 다가오고,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큰 변화의 어떤 그 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갖다 많이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90년대쯤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만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인터넷 전문가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시도라도 메타버스적인 어떤 서비스를 자기의 어떤 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업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는 뭐 어떤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VR 헤드셋을 끼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장면을 갖다 찍어 놓은 건데요. 저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가상 모니터를 띄워놓고 문서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타이핑도 하고, 그리고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들의 좀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면 잘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퍼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VR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은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감대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XR이라든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신 장면은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그 동경 게임쇼 VR 전시장에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건데요. 같은 공간을 여행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약간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뭘 타보자라든지, 뭘 어디 가보자라든지. 같은 공간에서 어떤 화상이 아니고요. 다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공감대 형성이 쉬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메타버스의 그 생활화를 위한 하나의 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VR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극 공연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찾아보고, 기존의 다른 컨텐츠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얼마나 개개인이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XR 기술들, VR이나 MR 기술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동안 발전을 해왔었기 때문에 조금 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사용자들이 많이 늘기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 헤드셋에도 외부 카메라가 생기면서 AR 헤드셋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VR 시장 자체가 아주 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향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AI를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현실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잘 파악을 해내는 그런 우리 공항 같은 데서 스캐너한테 시키는 일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되겠죠. 네, 그리고 로봇 암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상 공간 안에서 생산성을 더 올리는 이런 시도들도 저는 전혀 메타버스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쭉 있어 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활동의 일환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AI하고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하고 합쳐지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좁지 않다. 그냥 단지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는 얼마 전에 웨타 디지털을 인수해가지고 그 VFX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각적인 기술들을 저희 유니티 엔진 안에 내재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경험적인 요소들,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게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많죠. 아까 제가 오피스 사례도 보여드렸고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경험적 요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시각화 기술들, 그리고 AI 기술들, VR 기술들 같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유니티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과 그리고 솔루션적인 측면들, 그리고 그 솔루션적인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XR 기술들, AI 기술에 대해 가지고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이런 저는 활동들이 단지 기술을 위한 기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메타라는 말의 뜻은요. 초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초월을 통해 가지고 나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나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셀프 레퍼런스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런 시각화 기술들과 VR 기술들이 기존의 방식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지 다른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나 개념이나 아니면 플랫폼을 추종하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전과는 뭐가 더 달라질 수 있는지,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싱을 해가지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 나온 서비스, 새로 나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보시기를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메타버스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화가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여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버스의 생활화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굳이 좀 구분을 짓는다면 이전에 진행하셨던 유니티의 김범주 본부장님까지는 좀 메타버스에 좀 보다 좀 힘이 실린 강연들이었고요.